제가 볼 때는 환율 140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위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율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꼭 알아야 할 얘기. 생 기초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고급방까지 한 번에 쭉 땡겨 보겠습니다. 팔로미. 자, 환율 지금 뭐 1300이 넘었고 1400까지 간다 만다 난린데, 한국은행이랑 정부에서는 괜찮다 안심하라고 전에도 그랬었는데, 세계적 현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고 괜찮을 거라고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이 쎄한 기분은 뭐지? 자, 이 쎄한 기분 이 영상 하나로 한번 끝내보시죠. 환율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뭐지? 쉽게 설명합니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이란 얘기예요. 바꾸는 비율. 끝. 두 명이 만났습니다.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싫어? 그러면 환율 필요 없죠. 근데 좋아,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그렇게 되면 환율이 필요하죠. 똑같은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 손에 들고 있는 걸 바꾸니까, 바꿀 때 몇 대 몇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비율 당연히 나오게 되죠. 세상 모든 교환에는 다 환율이 있어요. 애들도 환율이 있죠. 야, 내 거 포켓몬 카드 5장 줄 테니까 너 포켓몬 빵 하나 줘. 싫어? 그래? 그럼 내가 포켓몬 카드 10장 줄 테니까 너 포켓몬 빵 하나 줘. 좋아? 이게 바로 환율이죠. 포켓몬 카드와 포켓몬 빵의 환율은 10대 1. 자, 어른들의 세계로 가봅니다. 우리나라 돈이랑 미국 돈이랑 바꾸자고 할 때 그때 환율도 있겠죠. 그게 원 달러 환율입니다. 우리 돈 원, 양키돈 달러. 우리 돈을 먼저 말했죠 제가. 그래서 이 거래를 가리키는 말이 원달러 환율. 여기서 막 달러를 먼저 말하냐 원을 먼저 말하냐 막 이렇게 섞어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원달러 환율 외우세요. 이 용어를 고정으로 외우세요. 여기는 우리나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원달러 환율.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뒤에 있는 달러는 그냥 1달러로 고정해 놓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양키를 딱 만났어요. 우리나라 돈 1000원 딱 주면서, 헤이 양키 나 달러 1달러 줘.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가요? 우리는 1000원, 양키는 1달러. 그래서 그냥 1000원. 왜? 달러는 그냥 1달러를 기본빵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이 바꿔준 우리나라 돈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원달러 환율 1000원 하던 게 13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바로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는 그냥 1달러로 고정으로 딱 박아놓고 1000원이 1300원, 1300원이 15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환율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세진 거예요? 양키가 세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양키를 만나서, 야 1000원 줄 테니까 1달러 내놔. 그런데 양키가 싫은데. 야 그럼 1200원 줄게 내놓을래? 싫은데. 1300원 줄게 내놓을래? 좋아. 나 내 돈 하면서 여러분이 약해진 기분이 들죠. 1000원 주면 될 걸 1300원 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해진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 원화가 약세다, 같은 말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양키 1달러 좀 내놔봐, 내가 100원 줄게. 그때 양키가 알았어요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려갔어요. 누가 세졌어요? 여러분이 세졌죠. 원화가 강세가 된 겁니다. 원화 강세면 달러는 약세. 자, 여기까지가 바로 생 기초편 끝! 중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얼만데? 이게 왜 난린데? 여러분, 올해 1월 14일 환율이 1187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주구장창 오르더니 8월 1일에 1304원, 그리고 8월 23일에 1345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입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간 것은 97년 IMF 때 아주 나라가 작살났을 때죠. 그리고 2001년 2002년 버블 붕괴 때,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 요 딱 3번 뿐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로 온 나라가, 온 지구가 난리였을 때 그때 1357원이었는데 그 이후 13년 만에 현재 가장 높은 수치. 이거 아까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즉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너무 세서 그냥 강달러보다 더 심해서 뭐라고 한다고 요새는요? 킹달러. 킹달러 시대입니다. 자, 나라가 작살나고 온 지구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돼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 거의 뭐 역사책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사태라고 불리는 그때 수준의 환율이 지금 환율입니다. 좀 상황의 심각성, 경각심 이런 게 좀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환율 대충 알았고 지금 역대급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도 알았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오르는 건데? 짧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줄기는 이겁니다. 미국이 최근 10년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뭐 양적 완화라고 할게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거의 뭐 찍어내다시피 했죠. 그래서 돈이 흔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거품이 끼고 그럼 물가가 오릅니다. 이제 10,000원 주고 사던 거 돈이 흔해졌으니까 20,000원 주고 사야 돼요. 이걸 놔두면 됩니까?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쫙 풀었던 돈을 다시 미국으로 쭉 흡수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금리를 올리기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귀해진다. 그럼 달러가 강해진다. 그런 뜻이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더 세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또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전쟁하죠. 가스, 석유 뭐 다 올랐죠. 뭐 국제 곡물 가격 오르죠. 중국도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오만 일들 다 터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안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왜? 제일 안전하니까. 경제도 똑같아요.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쏠리죠. 지구가 망할 때까지 가장 안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어디죠?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지난 10년간의 양적 완화가 물가 폭등, 인플레를 불러왔고 국제정세 등으로 엎친 데 덮치니까 미국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제 강달러, 킹달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급 정도 되시겠어요. 자, 이제 다음 지도 나갑니다. 자, 좋아. 그러면 못 막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감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국의 경제 전문가, 일개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는데 제 견해로는 못 막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파도, 뭐 좀 깨작깨작할 수준이 아니고요. 큰 파도, 어떤 뭐 쓰나미, 대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만 못 막어? 우리만 어려워? 딴 나라는? 한번 볼까?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뭐 조금 기술 좀 부리고 기량 좀 펼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은 오시죠?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죄다 약세로 가니까 오히려 강달러가 더 기승 대세적인 현상은 더 확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큰일인데 유학 간 자녀 있는 분들 큰일 났죠. 송금을 지금 뭐 갑자기 뭐 2배 3배 해야 돼요. 해외여행 다 취소해야 돼요. 지금 면세점에서 물건 누가 삽니까 요새. 수입품 100만 원 하던 게 뭐 150만 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곧 아이폰 신형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인가 출시됐던 아이폰 프로 13 대충 가격이 뭐 $999, 실제 출고가 135만 원 언저리 정도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아이폰 프로 14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 얼마게요? 무조건 200만 원 넘는다는 겁니다. 실감이 좀 되시나요? 출고가 200만 원 이상, 최대 240만 원 예상. 강달러의 위력. 불안한데. 그래서 뭐 외환위기가 뭐 온다는 거야, 뭐 어쩐다는 거야. 바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8월 25일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동성, 국가 외환 보유고 별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이런 거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일단 안심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 이제 점점 고급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 여러분, 외환위기는 어떻게 오나요? 그 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러 상황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얘네들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한 증권 및 기타 투자 금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에서 150%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98.94%.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그리고 올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IMF나 뭐 BIS 뭐 얘네들이 권고하는 비율 미치라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IMF 있다 온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획재정부도 괜찮아요. IMF 권고 기준 그거는 못 사는 나라들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 세계 달러 보유국 9위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괜찮아요. 안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져볼까요? 외환 보유고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작년 2021년 11월에 4,692억 불 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4,386억 불 왔다리 갔다리.
심지어 7월 달보다는 무려 94억 불, 사실상 100억 불이 빠졌어. 저는 이게 느낌이 세다는 겁니다. 아니 뭐 지난 몇 달간 뭔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 이미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달러 시장에 개입했고 무려 1분기에만 83억 불 이상을 내다 팔았습니다. 워낙 올라가고 있고 또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난달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외환 당국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면서 개입을 하긴 했었죠.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달러로 소진했습니다. IMF 권고 기준 미쳐도 괜찮아?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아?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떨어지는 속도와 양이 무섭지 않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나?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게 과연 있는가? 안타깝게도 없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올 때가 있는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고환율이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았죠. 아이폰 수입하면은 아이폰 비싸져서 안 사지만은 갤럭시 수출할 때는 미국에서 100달러 하던 거 80달러에 하니까 수출하는 삼성, 현대 뭐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예전에는 1차원적으로 생각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물건이 약간 싸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 나라도 지금 고물가 강달러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수출할 때도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원자재 같은 거 수입해서 중간재 합쳐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 단가가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물건 자체의 절대값이 올라가죠. 이제는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겁니다. 원화 약세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 수입량은 더 많아지는데 강달러로 인해서 수입액이 2배로 더 커지는 그런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역 적자가 커지죠. 자, 지금 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무려 14년 만입니다. 또 월간 100억 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102억 불이 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올해 누계를 보면은 254억 불 적자입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같은 기간에는 155억 불 흑자였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달러보다 나간 달러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흑자를 많이 기록했던 중국에서 이미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요.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최대 18%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너 어떡하냐 이거. 달러 벌어들일 구멍은 안 보이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적자는 투성이고 괜찮을까? 당장의 수치만 보면 아직은 경고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율 취약국입니다. 너무나 환율이 민감해서 이게 괜찮다가도 딱 한 번 흐름이 꺾이는 순간 공포가 찾아오는 순간 그때는 백약이 무효 어떤 방법도 안 통해 패닉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몇 번 경험했었잖아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330에서 막자. 그런데 못 막어. 1350에서 막자. 못 막어. 이러고 막 100억 불 이상 써서 막 외환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결국 시장 개입이 실패해서 무역 적자폭은 확대가 되고 미국 금리 계속 올리고 난리. 그러다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선이 딱 깨지기 직전. 바로 그때가 바로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갑자기 당국이 4천억 불 정도는 지킨다고 하면서 시장 개입을 안 할 듯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풍기게 되면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 갑자기 환율 1400은 그냥 뚫고 나가버리죠.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고 2300, 2200 다 깨지고 혼돈의 카오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여러분 제가 IMF 학번 아닙니까? 리먼 사태 때 현직 금융인으로서 그 폭락 사태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그냥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슬픈 얘기 힘든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대책이 뭔데? 뭐 좀 대책될 만한 거 없어? 통화 스왑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왑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교환 특정한 조건 딱 맞춰놓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양키 내 돈 1조 줄 테니까 환율 1200원 계산해갖고 1200억 불 뭐 알지? 그거 줘 서로 이런 식으로 미리 딱 맞춰놓는 계약이죠. 스왑 계약해놓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 달러가 딸릴 때 우리 돈은 있으니까 갖다 주고 달러 바꿔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이 체결됐다 스왑이 있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환율이 바로 진정되죠. 나 그런데 미국하고 통화 스왑 한 게 있었는데 작년에 계약이 끝나버렸어요. 올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은 뭐예요? 딱 5개 나라 이걸 1군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영국, 유로,
일본, 스위스. 얘네들하고만 수합을 해준대요. 우리 안 해준대. 아 뭐야 섭섭하네 진짜. 우리 2군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우리하고 수합을 안 해주고 우린 2군이라서 다른 거 해준대요. 다른 게 뭔데? 그게 바로 FEMA 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레포를 먼저 아셔야 돼요. 레포가 뭐냐? 증권을 팔았다가 웃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갖고 있는 거 증권, 채권 이런 거 있죠?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고 나중에 이자 쳐서 주면 된다. 그게 레포입니다. 그럼 FEMA는 레포를 미국 연준하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하고 하는 걸 FEM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FEMA 레포가 뭔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즉 우리나라가 급할 때 우리가 들고 있는 미국의 국채 있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거를 미국한테 줘요. 야, 이건 가져가봐. 그리고 잠깐 맡길게. 맡기는 만큼 미국이 달러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자를 붙여서 다시 주고 다시 국채를 받아오는 거. 이게 FEMA 레포입니다. 그러면 됐네. 수합 없어도 되겠네. FEMA 레포인가 뭔가 그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수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합은 우리 돈 주고 달러 그냥 그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0이었다가 달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외환 보유고가 올라가고 그 외환을 현찰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FEMA 레포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잡을 때 미국 국채도 잡혀 있어요. 즉 있는 외환 보유고 안에서 채권을 주고 현금을 잠깐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똑같아요. 늘지가 않아요. 아주 급할 때 현찰 달러 좀 쓸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으로 오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으셨죠? 하여간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율 140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죠. 강달러는 대세적인 현상입니다. 강달러를 이겨낼 수단이 우리는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거나 할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무역 적자예요. 자, 그 와중에 저는 걱정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적자폭이 너무 세지고 있고 외환 보유고 감소 추세가 너무 세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투기에 노출되거나 외환 위기에 노출되는 어떤 포인트가 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수합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수합이 없네. 미국 애들이 우리 수합을 안 해주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FEMA 레포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네.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하여간에 괜찮다 하는데 느낌이 쎄합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책 안 세워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오늘 좀 결론이 뜬금없긴 하다.